네, 조합장님, 뭐, 얘기만 들어서는 뭐, 순탄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뭐, 검찰 조사도 받고 그랬다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공황장애 얘기도 하셨고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차가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고 뒤집혀질 것 같고 도로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고 해서 굉장히 운전이 힘든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받고 제가 약도 상당 기간 복용을 하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업에서는 어느 때입니까? 항상 이제 일부 조합원 분들이 이제 고소 진행이 되고, 그때 비대위가 있을 때입니까? 예, 맞습니다. 신경을 이제 많이 쓸 때.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도 이제 운전은 약간 그러시구나. 좀, 네, 고속주행은 조금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고소 관련해서 몇 차례 검찰 조사도 받고 뭐 압수수색도 당했다. 근데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고소한 겁니까? 뇌물수수, 예. 도정법 위반 뭐 이런 이유로 고소가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 5차례 정도 계속 집중적으로 받았고, 또 경찰 조사, 또 검찰 조사, 또 때로는 뭐 검찰청에서 11시간 조사도 받고 하면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돌아온 거는 이런 것들인가 했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화도 나고 또 회의감도 들고 했지만, 상당수의 말없는 다수의 조합원들은 저를 믿고 이 사업이 성공되기만을 또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소수의 반대하시는 분들이 소리는 크지만 다수 침묵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정말 작은 목소리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리고 그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고자 많은 어려움을 참고 끝까지 입주까지 제가 완수해낸 것 같습니다. 아까 뇌물수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도정법은 얘기는 무슨 얘기죠? 조합원 이제 명부 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도정법에는 이제 명부 공개를 요청하면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조합 내에서 자기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합을 상대로 내 정보 공개를 하지 말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그 판결이 났었는데, 주요 내용은 자기 정보, 자기 결정권. 그래서 아무리 도정법에 조합원 명부를 공개를 하게끔 법이 되어 있지만, 개별 조합원이 자기 정보를 공개하지 원치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무혐의를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조합장 아까 잘 된 이유가 우리 조합장이 청렴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한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청렴해야 된다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이라 생각을 하고, 또 조합원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해먹지 않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근데 그 조합장의 의도를 사실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의도를 알 수 있는 거는 저는 결과가, 어떤 선한 결과가 이제 조합원 분들한테 보여준다면, 또 조합원 분들은 그 결과를 보고 또 저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조합원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온다면은 조합원들은 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좀 정비업체 선정 부분하고 시행사, 시공사 이 부분 좀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시공사가 어디죠? 저희 대우건설입니다. 대우요. 그 정비업체 선정부터 어떻게 되셨는지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공공관리자 방식으로 재건축을 2010년도에 처음
그때 당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장 하실 때 저희가 1호로 사실은 공공 지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었게 됐고 그때 서울시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공공의 비용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 동해종합기술공사라는 업체를 서울시에서 이제 구청이죠. 이제 서울 서초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 단지에 파견을 했고 그 정비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진위원회는 그때 당시에는 승계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정비 업체를 저희가 승계를 받아서 끝까지 이제 같이 저희와 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은 다른 조합에 좀 다르게 저희가 이제 지분제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대우만 들어왔습니까? 시공사가 몇 개 들어왔습니까? 그때는 롯데건설, SK건설, 대우건설 이제 세 시공자가 들어왔는데 대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면? 저희가 시공자 선정했을 당시에 인근에서 3,200만 원 일반 분양이 미분양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지분제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을 하면서 3,200만 원의 일반 분양은 이제 반드시 시공사가 지켜주게 하고 만약에 3,200만 원의 일반 분양을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부담은 시공사가 떠안고 3,200만 원 이상 분양하게 되면 그 수익은 조합이 80%, 시공자가 20% 나눠 갖는. 그때 당시에 선정된 대우건설은 손실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지고 또 수익에 대해서는 20%만 갖고 가는. 그래서 조합이 180% 룸을 갖고 가는 아주 그 시공자 입장에서는 노예 계약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조합원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분제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을 했습니다.